커피, 술 어떤 게 더 좋은 음식일까요? 커피보다는 술이 같은 양을 드셨을 때 당연히 덜한데 술 한 잔만 드시는 게 별로 없잖아요. 요즘에 커피 두유로 바꿔서 드시는 분들 많아요. 두유가 콩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몸에 좋을 것 같은 증상이 완화는 있는데 이걸 계속 드시다 보면 우유 속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칼슘 성분들은 오히려 위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위산을 자극하는 또 그런 성분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 고구마 킬러였는데 지금 고구마랑 헤어지기로 했어요. 왜요? 혈당이 너무 올라가요. 혈당이. 네. 그래서 궁금한 게 고구마냐 감자냐? 기본적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 위에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과량 먹는다고 해서 3개 먹을 때보다 6개 먹으면 2배로 좋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위에 좋은 음식을 더 드시는 거는 좋습니다. 하지만 위에 좋다고 해서 그것만 또는 그걸 위주로 드시는 거는 조금 생각해 보시면 그런 문제고 오히려 그 노력을 좀 더 나한테 나쁜 거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바꾸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온전 약사 민재원입니다. 짜잔. 오늘은 우리 양기영 원장님 모시고요. 퀴즈 시간 빠바바바바. 일단 소개 한번 부탁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화기내과 전문의 양기영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소화기내과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지금 원자력병원을 거쳐서 인천 한림병원 소화기내과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이시니까 인천 한림병원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위에 좋은 음식에 관련된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라떼 한 잔은 꼭 마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커피, 술 어떤 게 더 좋은 음식일까요? 질문의 느낌이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둘 다 나쁩니다. 둘 다 나쁜데 술이 몸에 좋다고 하는 사람은 없고 그죠? 커피는 영양성 때문에 되게 나쁜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 역류성 식도염이요? 많이 나쁜 그런 거죠. 이렇게 괄약근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자꾸 이렇게 벌어지게 만드는. 커피하면 어떤 성분 많이 떠오르세요? 카페인이요. 카페인. 카페인이 특히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괄약근을 느슨하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디카페인 커피도 있잖아요. 그래서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 있는 커피보다는 굉장히 그런 영양성 식도염에는 좀 덜한. 진짜요? 예, 그래서 사실은 내가 너무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정말 커피향은 너무 좋은데 영양성 식도염이 너무 걱정이 되거나 너무 괴롭다. 이런 분들은 사실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퀴즈. 예. 우유냐, 두유냐? 요즘에 커피 두유로 바꿔서 드시는 분들 많거든요. 많아요. 네, 많고 두유가 식물이잖아요, 그죠? 콩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몸에 좋을 것 같은. 또 채식주의자 중에서도 약간 우유 또 안 드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일단 그래서 이 두유냐 우유냐는 여러 병이나 여러 분야에서 설명이 되는 그런 건데 영양성 식도만 놓고 따지면은 우유도 두유도 일시적으로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예, 왜냐면 이제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에는요? 그래서 똑같나요? 예, 이게 딱 먹으면 중화가 돼요. 그래서 속 쓰릴 때마다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속이 쓰려 그러면은 막 뛰어가서 바로 그냥 우유 한 컵 벌컥 드시고. 아니 그 얘기가 있거든요. 매운 음식 먹었을 때 물 마실 게 아니라 우유 먹어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른데 그거는 이제 혀에 매운 기들이 남아 있잖아요. 매운 성분들이 대부분 약간 이제 지용성, 기름기죠, 기름기. 그래서 물하고는 약간 이게 튕겨내니까 잘 안 되는데 우유들은 이제 기름을 약간 녹이는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우유를 먹으면 혀에서 그런 매운 성분들이 잘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고. 또 다른 얘기네요. 네, 다른 얘기고 이제 몸에 들어가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 좀 중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중화시키는 데서 증상의 완화는 있는데 이걸 계속 드시다 보면 우유 속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성장을 위해서 일부러 드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죠? 키 커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칼슘 성분들은 오히려 위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위산을 자극하는 또 그런 성분이 되기도 합니다. 위산 분비에 맞아요. 분비를 오히려 일으키는 그런 성분이라서 일시적으로 증상 완화를 위해서 드실 수는 있지만 사실은 우유는 오래 장복을 하시면 사실 영양성 식도염에 좋은 음식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는 두유는 칼슘이 적으니까 사실 그 둘을 딱 놓고 따진다고 하면 사실 두유가 좀 더 유리한 건 맞죠. 그렇구나. 그럼 잠깐만. 1번 질문에서는 커피가 낫냐 술이 낫냐 그럼 디카페인 커피가 낫다 이게 답입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술은 영양성 식도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괄약근을 넓히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피보다는 술이 같은 양을 드셨을 땐 당연히 덜한데 술 딱 한 잔, 커피 한 잔만 드시듯이 술 한 잔만 드시는 분 별로 없잖아요. 많이 드시다 보니까 또 안주를 또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또 많이 먹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위에 음식이 많아지니까 복압이 높아져서 또 역류가 많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1대1로 따지면 커피가 더 나쁜 게 맞는데 결국은 결론적으로 커피 한 잔 마신 사람과 술을 저녁에 회식으로 드신 분은 사실 후작용이 나쁠 수 있죠. 더 나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따라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우리가 아침을 좀 많이 안 드시기는 해요. 예. 그렇지만 또 챙겨 드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간편하게 챙겨 드시려고 하다 보니 빈속에 바나나, 빈속에 사과, 빈속에 토마토 뭐 이런 걸 과일 드시는 분들 네, 있죠. 아침으로 이제 드시는데 건강식으로. 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나을까요? 과일들은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사과라든지 이런 음식들은 이제 산들이 좀 많이 있고 그렇죠. 토마토는 위장 장애에는 좀 도움이 되는 거로 돼 있는데 또 너무 과량을 먹게 되면은 이게 위산이나 이런 거하고 들러붙어 가지고 오히려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또 여기 오히려 약간 소화력을 떨어뜨린다는 보고도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자기가 먹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빈속에 먹는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아주 과량을 한꺼번에 드시거나 그러지 않으면 굳이 따지면 사과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위산 분비가 되기 때문에 사과 탈락. 바나나하고 토마토는 둘 다 괜찮습니다. 근데 토마토는 아까 얘기했듯이 또 과량을 먹으면은 좀 나쁠 수 있으니까 뭐 하나 두 개 정도 드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많이 드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바나나가 네. 생각보다 빈속에 안 좋다는 얘기도 조금 있더라고요. 영성 식도염에서는 그렇게 크게 그러지는 않은데 다른 거에서는 뭐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바나나가 혈당을 좀 많이 상승시키긴 해요. 맞아요. 네. 당지수. 네. 그런 거에는 좀 좋지 않을 거예요. 네. 네 번째. 네 번째. 제가 사실 고구마 킬러였는데 지금 고구마랑 헤어지기로 했어요. 오, 왜요? 혈당이 너무 올라가요. 혈당이. 네. 그래서 궁금한 게 네. 고구마냐 감자냐. 고구마나 감자냐.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후에 그죠?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고구마 감자 다 이게 매력이 있고 맛이 나 있고. 그 짜장면 짬뽕도 물어봐야겠다. 네. 고구마 감자는 그 아까 혈당 지수 잠깐 얘기하셨는데 얼마 전에도 기사 봤더니 고구마를 생으로 먹으면 제일 좋고 네. 구워 먹는 게 제일 나쁘고 네. 사실 제일 맛있는데 구워 먹는 네. 거 그죠? 쪄서 먹는 게 좀 낫다 뭐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같은 성분이지만 몸에 흡수되는 정도가 다르다 그런 거라서 사실은 영성식품도 약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떤 조리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가 있고요. 굳이 따지면 이제 감자는 조금 그래도 영성식품에 조금 나은 쪽이고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고 고구마도 약간 그렇게 되죠. 우리가 이제 다른 음식을 드시고 나서 간식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살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이제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고구마보다는 감자 쪽을 좀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네. 네, 다섯 번째 식빵. 식빵. 그러니까 흰색. 예, 흰색. 예. 네, 식빵이냐 현미식빵이냐. 현미식빵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미로만 만드나요? 일단 통곡물 식빵으로 바꿀게요. 통곡물 식빵. 예. 통곡물 식빵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쌀보다는 일단은 아까 말했던 뭐 혈당 같은 그런 데서는 당연히 유리한 게 있을 텐데 역류성 식도염에서는 특별하게 발표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냥 일반적인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은 조금 더 역류성 식도염에 좀 좋은 거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쌀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조리 과정에서 많이 이게 그렇게 될 테니까 네, 우리 보통 이제 뭐 역류성 식도염인지 위 쪽인지 밀가루는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드시지 말라고 하는 게 낫긴 하겠지만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네. 5번 먹을 거 1번 먹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네, 네. 흰 식빵보다는 아무래도 네, 좀 통곡물이 통곡물 여러 면에서 밀가루 나온 김에 예. 빵이냐 파스타냐. 빵 파스타 면이 저는 몰랐는데 이탈리아에서는 이게 계란으로 반죽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런 파스타는 진짜 그냥 밀가루만의 음식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냥 탄수화물로만 돼 있는 것보다는 빵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아, 파스타. 예, 같은 만약에 그람수, 같은 질량을 놓고 따진다고 하면은 저는 파스타 면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 그 질환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도 이탈리아나 이런 데들이 별로 이렇게 뭐 없어요? 적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스가 네. 오일이냐, 네. 크림이냐, 크림이냐. 토마토냐. 야, 이거는 영양학 박사님을 모시고 해야 될 것 같은. 짬뽕이냐, 짜장이냐. 짬뽕이냐 짜장이냐. 근데 왠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짬뽕을 더 안 좋다고 하실 것 같은데. 의외로 국물이나 이런 것들은 뭐 고혈압이라든지 짠 거니까 뭐 그런 거에는 분명 영향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쪽은 전공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면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면이. 그러니까 이게 짜장면이냐 짬뽕이냐는 과장해서 말을 하면 100m 달리기 하는데 1m 덜 뛸 거냐 더 뛸 거냐 뭐 이 정도의 차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밀가루 음식이 훨씬 나쁜 거죠. 네, 밀가루 음식은 그럼 안 좋다? 그렇죠. 뭐 내가 영상 식단이 있다고 하면 정말 면이 나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면이 많이 들어가요. 면치기 하잖아요, 면치기. 많이 먹어야 된다. 금방 속 꺼져. 배 꺼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네. 이거 조금 그 면은 조금 내가 심화되면 뭐 이렇게 한두 끼 먹는 건 괜찮겠지만 내가 정말 영상 때문에 심하고 많이 괴로우시다면 조금 피하시는 게 네,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면, 밀가루 좀 피하시는 게 좋고 네. 우리가 위에 좋다고 다들 말씀을 하세요. 네. 브로콜리, 네. 양배추. 양배추, 네, 브로콜리, 어떤 양배추. 것을 택하실 겁니까? 커피하고 술이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였다면, 그죠? 브로콜리 대 양배추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둘 다 좋다고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건 캡틴 아메리카냐, 아이언맨이냐 그런 느낌이네요. 약간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고 생각보다 둘 다 좋다고는 하지만 많이 먹기 힘든 또 그런 음식이기도 하죠. 이게 뭐 물론 다이어트로 양배추 막 이렇게 쪄서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고 브로콜리도 좋다고 해서 여러 가지 뭐 갈든지 여러 가지로 뭐 드시는 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 마지막 퀴즈다 보니까 위에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과량 먹는다고 해서 3개 먹을 때보다 6개 먹으면 2배로 좋고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위에 좋은 음식을 더 드시는 거는 좋습니다. 하지만 위에 좋다고 해서 그것만 또는 그걸 위주로 드시는 거는 조금 생각해 보실 만한 그런 문제고 오히려 그 노력을 좀 더 나한테 나쁜 거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바꾸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네, 명언을 해주셨네요. 제가 이제 퀴즈를 무작위로 막 생각나는 대로 정말 몰랐습니다.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추천하시는 네. 그 위에 뭐 역류성 식도염이든 네. 좋은 음식 3가지 추천해 주세요. 세 가지. 마를 제가 어떤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가 이게 보시면 끈적끈적해. 딱 자르면 막 약간 이런 게 어떻게 나오지 할 정도의 끈적끈적한 게 있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위에서 점막 보호 효과가 있는 마 자체가 또 몸에 굉장히 좋고요. 네. 그래서 뭐 마를 조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위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렇게 막 쉽게 이렇게 막 접할 수 있는 어디 가서 뭐 음식점 가서 바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은 아니지만서도 이렇게 드신다고 하면은 위에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감자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드시죠. 뭐 심지어 다이어트로 드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드시는데 감자라든지 이런 뭐 음식들은 진짜로 고구마라든지 이런 걸 드셔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감자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뭐 감자나 마는 뭐 생각보다 이렇게 음식으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재료로 이렇게 많이 접하는 거죠. 근데 마는요. 네. 요즘에 그 과일 주스로 맞다. 이렇게 그죠. 갈아서 드시는 분들이 아침에 있네요. 네, 이렇게 맞아요. 드시기 편할 것 같고요. 감자라고 해서 또 프렌치 프라이 드시면 안 됩니다. 지방 아주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진짜 음식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여러 음식들 중에서 청국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오, 우리나라 음식. 그럼요. 네. 우리나라 음식들이 사실 굉장히 위장에 좋죠. 위장에 특히 이런 발효식품들 이런 것들 좋은데 이제 거기에 너무 또 소금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많이 간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뭐 당연히 좋지 않을 거고요. 청국장이나 성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소화에 되게 도움이 되는 이 영성식도뿐만 아니라 장 운동에도 되게 도움이 되는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퀴즈를 통해서 저도 너무 재밌었고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저는 재밌었어요. 네, 그 위장에 또 그런 음식들이 또 우리 건강과 또 밀접한 음식들이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네. 소리 없이 찾아오는 췌장암. 췌장암에 대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고구마 구워서 자주 먹었었거든요. 오븐에. 맞아요. 근데 제가 혈당 측정기를 차고 있었어요. 그 연속 혈당 측정기. 260으로 막 치솟아가지고. 먹고 나서 바로. 네. 제가 이거를 몇 번을 걸쳐 했거든요. 흔히 말하는 혈당 스파이크. 그래서 헤어지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중식을 시켜요. 근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제가 그러면 항상 짬뽕을 시켜요. 짬뽕을 시키고 그 야채랑 해산물 건더기만 먹어요. 그 면은 당연히 안 먹고 국물은 더 안 먹고 왜냐면 그 짬뽕 국물이 좀 칼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건더기만 먹었는데 그런 자리에서는 그렇게 드시면 되겠네요.